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최동석이 건강관리 근황을 알렸습니다. 최동석은 11월 18일 개인 소셜미디어에 하고 싶지 않은 연례 행사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병원에 누워있는 최동석이 담겼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아프지 마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프지 마세요.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아프지 말고. 라며 걱정 어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앞서 최동석은 귀 질환인 상반고리관 피혈증 후군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는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이제 혼자다에서 귀가 좀 좋지 않다. 제가 청력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동석은 과거 뉴스를 진행하던 중 PD의 인이어콜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병원을 찾았고 상반고리관 피혈증 후군을 진단받았습니다. 최동석은 음식을 씹으면 폭죽 소리처럼 크게 들려서 식사 중 대화가 불가능해 소통이 안 될 때가 있다 하며 대화를 나눌 때 저작 활동이 쉽지 않다. 아프지는 않지만 불편하다고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는 크지 않은데 내 목소리가 엄청 크게 들린다며 조용한 방에서 눈동자를 움직이면 눈동자 굴러가는 소리도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어지럼증과 눈떨림도 같이 온다고 말해 걱정을 자아냈습니다. 한편 최동석은 KBS 아나운서 동기인 박지윤과 지난 2009년 11월 결혼했으래 일남 일녀를 뒀으나 지난해 10월 결혼 14년 만에 이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맞상간 소송까지 제기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였고 양측 모두 상간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달에는 최동석 박지윤의 갈등이 담긴 메시지가 공개돼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녹취록에는 박지윤이 최동석의 의처증과 함께 부부간 성폭행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누리꾼 S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동석 박지윤 부부의 성폭행 사건을 수사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했으며 해당 혐의를 수사하던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청 여성청소년관은 지난 11일 최동석을 성폭행 혐의로 고발한 누리꾼 S씨에게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불입건 결정의 배경에는 전처 박지윤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박지윤이 조사를 원치 않았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사건을 콘글루 두지는거동 증거 불충분으로 입건 전 조사를 종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최동석은 지난 2023년 7월 트위터에 여러 차례 깊은 의미를 담은 글을 남겼습니다. 그중 그는 자신의 편이 없는 전쟁터에서 혼자 싸우는 삶의 쓸쓸함보다 더 큰 것이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어서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 중 하나는 상대방이 명백한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대화를 시도했던 순간들입니다.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또한 그는 꿈속에서 누군가 내 손을 잡고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았고 그 손을 잡고 싶다고 말했을 때 따뜻했습니다. 라고 회상하며 그 사람이 진정성이 느껴진다는 말처럼 어리석은 표현이 또 있을까요? 라는 의문을 던졌습니다. 이외에도 오직 내가 아는 진실성,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이와는 인연을 맺지 말라, 살아야 한다 등의 메시지를 공유했습니다. 방송인 최동석이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아내 박지윤을 암시하는 글을 올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제주도에 산다고 한 적 없습니다. 여기가 제 자리입니다. 라는 글과 함께 내 인생 최대의 실수는 한남동 사거리에서 유턴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당시 하늘이 주신 기회였죠. 라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 글로 인해 두 사람의 이혼 이유에 대한 다양한 소문이 불거졌습니다. 박지윤의 불륜과 외도, 별거 등의 루머가 퍼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동석이 올린 게시물에는 절대 바람난 여자에게 돌아가지 마세요라는 문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들은 두 사람이 박지윤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석은 최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저희 부부에 관한 억측과 허위 사실이 많습니다. 이를 바로잡고
일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조작과 왜곡이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만약 이런 억측이 계속된다면 강경하게 대응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지훈은 최근 여러 소문과 기사에 대해 입을 열며 그 중에는 사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속사정을 모두 밝히지 못했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것을 알기에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어느 정도 잠잠해진 후 2023년 17일에 최동석은 사람이 두려워하면 시간이 길어진다는 짧지만 깊은 의미를 담은 글을 게시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최동석은 최근 자신의 SNS에 아이들과 함께한 주말 소풍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2024년 1월 20일 어제 드디어 아이들이 돌아왔습니다. 벌써 2달 반이 지났네요. 라며 이번 주말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것 같습니다. 라고 기쁜 마음을 전했습니다. 오랜만에 자녀들과의 시간을 보내며 그는 카메라에 아이들이 성장한 모습을 담았고 딸 바보, 아들 바보라는 애칭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특히 그의 아들은 아빠와 쏙 닮은 미소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편 최동석은 전처 박지훈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방송에서 이혼한 전처 박지훈이 아픈 아이를 두고 술자리에 갔다고 비난했으나 실제로는 박지훈이 유기동물 구출을 위한 자선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지훈이 이번에 참여한 자선 행사는 민트가 주최했으면 내용했으며 이 행사에서 발생한 식사와 와인 비용 그리고 경매 수익금 전액이 안성에 위치한 평강공주보호소에 기부되었습니다. 이 보호소는 전국 각지에서 온 약 220마리의 강아지와 150마리의 고양이를 보살피고 있는 곳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배우 공승연이 특별 진행자로 활약했으며 박지훈은 자신의 방송 경험을 활용하여 경매에 참여했습니다. 최동석은 최근 한 행사에서 아픈 자녀를 집에 두고 사적인 술자리를 즐긴다고 박지훈을 비난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최동석은 SNS에 올라온 파티 사진을 언급하며 와인을 마시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박지훈의 SNS에는 아이들과 비타민을 함께 먹는 영상이 게시되어 마치 그녀가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후 그 영상은 삭제되었고 다음날 아침까지 박지훈은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고 최동석은 주장했습니다. 2024년 5월 9일 최동석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랑스러운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다인이가 어버이날에 준 특별한 쿠폰 우리 아이는 때때로 아니야 아니야 라고 말할 줄 아는 아이다 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공유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그의 딸이 준 당연하지 쿠폰이 있었고 쿠폰에는 아니 안 할 거야 대신 그래 라고 하겠다는 귀여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동석은 자녀들이 전하는 진심 어린 사랑의 선물에 깊은 감동을 받았음을 전했습니다. 얼마 전엔 매는 아들의 진솔한 마음이 담긴 손편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2024년 4월 7일 그는 어제 잠깐 잠이 들었었는데 깨어나 보니 책상 위에 이안이 남긴 편지가 있었다 라는 글과 함께 아들이 쓴 손편지를 공개하며 자녀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최동석의 아들이 아버지의 생일을 맞아 손편지를 작성했습니다. 편지에는 아빠, 생일 정말 축하드려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돌봐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해요. 주말마다 만나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고 자주 보고 싶어요. 너무 사랑하고 다시 한번 생일 축하드려요. 라는 내용으로 멀리 떨어져 사는 아버지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담아 감동을 주었습니다. 최동석은 아들의 진심 어린 편지에 목이 메어 넌 내게 웃음과 눈물을 안겨주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하지만 그 눈물은 결국 행복의 강물로 흘러가더구나 라며 아들에 대한 깊은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